안녕하십니까. 이페스 손사의 의학이론을 담당하는 임정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도 이제 2023년도 이제 첫 신체 혼외하정사 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시간은 항상 이제 떨리고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오늘은 어떻게 재미있게 이 수업을 꾸려갈까 항상 처음은 항상 설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이제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의학이론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때 오셨던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그때 제가 어필을 잘했나? 혹은 내가 손해하정사라는 그것을 이런 직업이나 손해하정사 시험을 나는 전혀 모르고 일단 와봤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손해하정사라는 어떤 직업과 이 시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회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의학이론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혼외하정사는 1차와 2차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2차는 우리가 4과목이 있습니다. 의학이론, 자동차보험, 그리고 근제, 제3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의학이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보험자가 들어가요. 그쵸? 근제, 자동차, 제3보험. 그래서 근제는 이제 어떤 사용자 배상 책임, 어떤 물건을 부서뜨렸거나 이런 이 재물에 대한 배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3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한 것,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것이고요. 의학이론은 그야말로 이론자가 들어있는 과목이에요. 그쵸? 보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이론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이 순수 학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은 조금 접근하기가 처음에 이제 배우기 조금 어려운 과목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혼외하정사가 올해가 몇 회 시험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진짜 오래된 시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역사였는데 의학이론은 조금씩 그 1회대부터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2003년부터 2013년? 3년까지는 이 객관식으로 이 1차 과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종이라고 해서요. 사종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는 삼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해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3종 대인해가지고 자동차, 지금 자동차 대인과 비슷한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관식으로 있었던 것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차의 주관식 서술 문제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문제는 보통 이렇게 1,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1-1, 1-2, 1-3 해서 이 부분 점수가 굉장히 많은 패키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이론은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응시생의 주관이나 이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팩트를 접는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 의학이론은 우리가 제3보험이라는 과목 아시죠? 5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 장애, 여러 가지 뇌졸중 진단이라던가 심근경색 다 이런 질병들은 아시죠? 그리고 입원이라던가 수술 이런 실손까지 모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은 제3보험인데 이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보험금의 어떤 손해를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심근경색을 걸려서 진단비를 줄 때 3보험 약관에는 이런 뭐 혈액검사, 심전도 뭐 이런 검사를 기초로 별표에 의한 심근경색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뭐 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심근경색 진단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의학이론을 배운 기초로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서에 심근경색 진단서, 뭐 I21이라고 이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만 의사가 이 진단을 내리기까지 적정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심근은 어디 붙어 있는 것이고 경색은 왜 생기는지, 심근은 심장에 있는 건데 이 심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혈관들이 막혀서 심근에 이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심근이 괴사가 된 상태를 우리는 경색이라고 한다. 그럼 경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일단 심근이 이제 뿔뚝뿔뚝 못 트니까 가슴이 아프고 혈액 검사에 이상이 나고 우리가 검사하는 심전도는 이러이러한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심전도는 무엇이고 심전도는 어떻게 판독을 하며 어떠한 이상이 나타나는지까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뭐 어떤 이 심근 조영수를 통해서, 이 관상동맥 조영수를 통해서 심근의 폐색 및 협착을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의학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3보험에서 장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는 우리가 이제 골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상에 의해서 장애 지급률을 이제 산정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가입 금액 대기 지급률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관절 운동 장애로 운동 장애가 생겨서 뭐 정상 운동의 운동 범위 대비 얼마큼 제한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관절 운동의 기능 장애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생기는지, 그리고 관절은 어디 가서 붙어 있는 건지, 관절은 무엇이고 우리 몸의 뼈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3보험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기초를 배우는 것이 의학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학이론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진단서만 보고 이건 장애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이건 장애가 아니야, 이건 몇 프로의 장애까지 가능하다라고까지 추측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서 의학은 이 손해하정사 과목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밑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론 설명만 엄청 길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의학이론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그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하정사 시험에 공부에 뛰어들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과목별 특성을 조금씩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학이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전략 과목이면서 효자 과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손해하정사 시험이 뭐 여러분이 네 과목을 보고 우리가 이제 등수를 매겨서 340등까지 작년에 잘랐는데, 그 34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평균 점수가 작년에 높아서 한 53점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 53점에서 이 과목별로 봤을 때 자본은 만점이 50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싸게 줍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7, 8, 9, 3년 차에 이제 합격을 신체손해사정사 했는데 언제나 자보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보. 점수 자체가 굉장히 싸고, 하지만 근제는 어려운 만큼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는 과목이에요. 제가 항상 2주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50점이 넘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근제는 50점이 넘다 치고, 3보험도 굉장히 짜게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3보험은 실손, 장애, 입원, 수술 같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잘 못한다, 나는 산수에 약해, 나는 함정에 잘 빠져, 이런 사람은 점수가 짜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중간에 함정에 빠지니까 끝에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범도 굉장히 이 40점대가 많으세요. 그러면 내가 합격선에 들어가려면 어디선가 점수가 많은 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학이론이고요. 의학이론은 내가 합격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낮은 점수는 63점이에요. 내가 조금 점수 잘 받았다. 65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의학이론은 65점을 맞아야만이 되는데 의외로 의학이론 점수는 잘 나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를 후하게 주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부할 맛이 나는 과목이겠죠. 의학이론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그 수험생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요. 단 처음에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 학생분들이랑 점심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제 학생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손해하정서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시험을 공부하고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공부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점심을 많이 먹는데 항상 하는 말이 의학이론이 제일 어렵고 의학이론이 제일 진도가 안 나간다라는 말을 기본이론 때 하세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수학문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의학이론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좀 50점은 맞을래요.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럴 때가 가면 의학이론은 정말 외운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우리 한국사, 세계지리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외운 만큼 점수 나왔던 거 아시죠?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의학이론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 의학이론만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비만 넘기면 가장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자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학이론은 보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반의 반, 요 한 분단 정도만 남아 계세요. 왜? 다른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도 된다 해서 안 올려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투자를 한 만큼 결과값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부터 달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공부 전략. 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합격생들이나 이제 몇 번의 합격생들을 이제 제가 만나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를 이제 얘기를 쭉 해보고, 올해는 저희가 합격생이 굉장히 이제 많이, 어느 해보다 많이 나오고 수석도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지? 장소를 빌려서 파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눈물이 울컥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합격한 학생과 얘기를 이제 집에 가면서 하는데, 그 합격생 그 간담회 때, 또 의외가 오프라인 학생보다 온라인 학생이 월등히 많았어요. 오프라인은 한 3분의 1도 안 될. 원래 근데 오프라인이 훨씬 이게 좋거든요. 이 합격률이. 근데 온라인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야. 봤더니 이 오프라인 학생들은 나는 여기에 이제 아침에 깨어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안 봤어. 근데 온라인 학생들은 보고 또 보고 쓰고 그 각자 나름의 공부 방식으로 굉장히 한 챕터 한 챕터 영혼을 걸어서 공부한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항상 오프라인 학생들은 복습을 하지 않는데 이 복습을 철저히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과정들 여기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시간대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 와서 나는 내 할 일을 했어고 돌아가고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학생들은 이거를 여러분이 오는 시간만큼 더 보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두
지금 문제의 트렌드가 실무에 연계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제3보험과 의학의 이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에 그 공부를 하면서 제3보험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막내암을 담보를 공부를 한다. 우리가 암 중에 전막내암의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막내암과 관련된 그럼 이 대장의 점막은 뭐뭐뭐가 있고 여기에서 전막내암은 무엇이고 차트를 보고 리딩을 하는 그런 의학이론과 접목된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보여드릴 건데 의학이론의 기본이론과 제3보험의 기본이론을 보면서 요거는 똑같이 배운 것들 겹치는 것들은 절대 흘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학이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과목이고 기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상해가 대부분이 기출에서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교재 작업이 거의 마무리에 있는데 이 책도 기출이 있지만 더 많은 기출을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이 기출이 어떤 것을 물어보고 기출에서 변형되어 나올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염두에 두시고 특히 상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앞부분과 좀 되는데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특히 의학은. 왜? 의학은 학생들이 항상 100% 얘기하는데 휘발성이 너무너무 강한 과목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어렵잖아, 말이. 그래서 어려워서 잘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의학을 했는데 내일 자부를 했다. 내일 모레 의학은 언제 봤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에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때 조금씩 의학이론을 보시고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합격 수기를 제가 매주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라디오 사연 소개하듯이 보면 출근할 때 본인이 이 의학이론의 교재를 읽고 요약한 것들을 녹음해서 듣고 다녔다. 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런 식으로 의학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학이론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내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불이타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를 의외로 잘 맞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왔어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우리가 신생아의 응양에 태어난 이 신생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는 이 아프가 스코어라는 스코어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난리 났어요. 신생아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을 왜 문제에 내냐.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신생아의 이 건강하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아기 다 어때요? 뭐예요? 안녕? 하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웅냥웅냥 울잖아요. 웅냥웅냥 울잖아. 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졌을 때 부르르 떠는 거 이런 반응 그리고 어때요? 애기들이 산토끼처럼 빨갛잖아요. 색깔, 맥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서 그걸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드라마에서 봤던 아가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쓸 수 있으면 그게 답이었어요. 나는 이제 처녀라 가지고 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었어. 10점? 날라갔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준 그걸 바탕으로 내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거 모의고사나 이제 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보면 플렉서블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것만 계속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